다들 내 집 마당에서 과일을 바로 따서 먹는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과실수를 키워보시면 아시죠? 벌레 꼬이고 병들고 낙과에서 멍들고, 그래서 농약 잔뜩 사다가 뿌리고 손은 많이 가는데 제대로 된 수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나무들은 농약 없이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과실수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과실수 중에서도 가장 키우기 쉬운 편에 속해요. 무화과는 깊이 심으면 안 됩니다. 뿌리가 덮이는 정도만 심으세요. 햇빛은 100% 필수? 그늘에서는 열매가 거의 안 달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어야 해요. 무화과는 물이 고이면 뿌리가 바로 썩습니다. 화단에 심는다면 모래나 펄라이트를 섞어주세요. 무화과는 강하게 잘라도 되는 나무입니다. 겨울에 굵은 가지를 과감하게 땅에서 5cm부터 10cm까지 잘라도 괜찮아요. 여름에는 너무 웃자란 가지만 제거해줍니다. 6월 중순부터 7월 말 사이에 가지 끝을 잘라주는 적심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지가 더 이상 길게 자라지 않고 영양분이 열매로 집중되면서 수확이 빨라집니다. 봄에는 유박 퇴비를 사용하고 반드시 흙으로 덮어주세요. 열매가 달리는 시기에는 칼륨과 칼슘을 보충해주면 당도가 올라갑니다. 수확기에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열매가 맹물처럼 싱거워집니다. 중부지역은 시카고 핫이라는 품종이 좋은데요. 내한성이 탁월하고 관리가 쉽다고 합니다. 저는 바나네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추위는 견디지만 겨울 월동을 위한 보온 조치를 해줍니다. 볏짚으로 싸주거나 비닐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추가 팁, 무화과는 삽목이 매우 잘 되는 나무입니다. 겨울철 전지를 하고 난 가지로 삽목을 해보세요. 혹은 이웃분들에게 나눠 마셔도 좋겠죠? 두 번째는 슈퍼푸드의 대명사 블루베리입니다. 가장 먼저 나무는 두 그루를 함께 심으세요. 블루베리는 자가 수정이 되긴 하지만 수확량이 훨씬 늘어납니다. 중부지방이라면 듀크를 추천드려요. 남부는 선택사항이 늘어나는데 당도나 조기 수확에 따라 원하시는 품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실패의 99%는 여기서 납니다. 토양 산도 관리. 블루베리는 pH 4.5부터 5.5까지의 강산성 토양이 필수예요. 일반 흙은 pH 6부터 7까지라서 반드시 블루베리 전용토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심고 나서도 매년 산도를 유지해줘야 해요. 깔끔하게 블루베리 전용 비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뿌리가 얕아서 건조에 굉장히 취약해요.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흙 표면이 마르기 시작하면 바로 물을 주세요. 물 관리가 힘들다면 멀칭이 답입니다. 저는 집에 있는 소나무를 전정하고 남은 것들로 덮어줍니다. 10cm 두께로 덮어주면 수분 유지, 잡초 억제에 산성 유지까지 한 번에 해결돼요. 바크나 우드칩 등으로 덮어주셔도 됩니다. 주전정은 겨울에 합니다. 얇은 가지나 병든 가지는 과감하게 전정해주세요. 통풍과 햇빛 확보가 핵심입니다. 블루베리의 최대 천적은 병충해가 아니라 새입니다. 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바로 방조망을 설치하세요. 늦으면 다 뺏겨요. 추가 팁, 블루베리는 화분 재배도 가능합니다. 마당이 좁다면 큰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도 충분히 수확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한국의 가을을 대표하는 나무, 감나무입니다. 감나무는 지역에 따라 품종이 달라져요. 남부지방이라면 태추단감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크고 달콤한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감나무는 하루 종일 햇빛이 드는 곳에 심어야 해요. 방은 흐리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심을 때는 접목 부위, 접목된 지점을 땅 위로 3분의 1 정도 올라오게 심어야 합니다. 너무 깊이 묻으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심기 전에는 완효성 퇴비를 미리 흙과 섞어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심은 직후에는 비료는 절대 주지 마세요. 뿌리가 활착되기 전에 비료를 주면 오히려 뿌리가 타버려요. 대신 물은 충분히 주세요. 뿌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촉촉하게 유지해줘야 합니다. 거름을 줄 때 최적의 타이밍은 12월부터 1월까지 겨울철이에요. 이 시기에 퇴비를 충분히 넣어주면 봄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필요하다면 요소비료 같은 질소비료를 소량 추가해도 좋아요. 가지치기 목표는 딱 하나,
통풍과 햇빛 확보입니다. 안쪽으로 자라는 가지, 겹치는 가지를 과감하게 제거해 주세요. 무농약으로 키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탄전명과 깍지벌레입니다. 정기적으로 잎과 가지를 관찰하고 초기에 발견하면 친환경 림오일이나 목초액을 뿌려주곤 합니다.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칫솔로 문지르면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심한 부위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추가 팁. 감나무는 심은 후 3년에서 4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열매가 달립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핵심이에요. 네 번째는 모두가 탐내는 과일 체리입니다. 체리도 깊이 심으면 안 됩니다. 접목 부위가 반드시 노출되어야 해요. 그리고 배수가 좋은 토양이 필수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묘목 고를 때는 외성 대목을 추천합니다.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지 않아 관리가 쉽고 수확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체리는 1년에 2번 전정합니다. 겨울에는 수영 잡기, 여름에는 끝부분의 가지를 1개에서 2개만 남기고 잘라주시는 겁니다. 핵심 원칙은 3가지. 위로 솟는 가지 제거, 안쪽 가지 제거, 겹치는 가지 제거. 햇빛이 안까지 들어오게 만든다. 이게 전정의 핵심 목표입니다. 가지 각도는 45도부터 60도까지 유지해주세요. 너무 위로 자라는 가지는 과감히 자르고 끝에서 나온 가지는 좋은 것만 선별해서 남깁니다. 초반에 질소 비료를 과다하게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가지만 무성해지고 열매가 안 달려요. 대신 인상가리 비료는 열매 품질을 높여주고 마그네슘은 결핍이 보일 때만 사용하세요. 추가로 팁을 드리면 라핀이라는 품종이 자가수정도 되고 중부의 겨울도 버틸 수 있는 품종이라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2그루 이상 키우실 거라면 자가수정은 안 되지만 수확률이 더 높은 다른 품종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꽃도 예쁘고 활용도도 최고인 매실나무입니다. 마당개 심는 만큼 예쁘면 좋겠죠? 봄에 피는 매화는 정말 보기 좋아서 관상용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매실은 홍매실과 청매실이 있는데요. 요리나 소화에는 청매실, 먹기에는 홍매실입니다. 저는 홍매실을 더 좋아하는데요. 탄산수에 직접 담근 홍매실청을 타 마시면 홈카페 완성입니다. 향도 좋고 정말 맛있어요. 심는 시기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가 가장 좋고요. 묘목을 심을 때는 뿌리 활착을 위해 퇴비나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심은 묘목,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약 80cm 높이에서 과감하게 잘라서 곁가지를 유도해 주세요. 이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풍성하고 관리하기 쉬운 나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매실나무는 1년에 2번 전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 전정은 꽃이 피기 전에 진행하면서 도장지나 서로 겹치는 가지를 정리해 주고요. 수확 후 전정은 통풍과 햇빛 확보를 위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2년생 가지에서 맺히기 때문에 1년생 가지는 열매용이 아니라 수영을 잡기 위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잘 유인해 주시면 됩니다. 가지치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실, 체리, 감나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만약 1년생 나무를 처음 데려오면 이렇게 일자로 쭉 뻗은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5cm에서 60cm 정도에서 한번 잘라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곁가지를 유도합니다. 이 가지들을 주가지로 정하여 크게 키워줄 거예요.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가지의 끝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열매가 더 튼실해져요. 이걸 적심이라고 합니다. 열매를 다 따먹은 뒤에는 2차 전지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겹치는 가지가 있으면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 안쪽을 향해 뻗은 가지들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통풍이 되고 햇빛도 고루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들을 무거운 돌에 묶어서 가지 사이사이를 넓게 벌리는 작업을 하면 좋겠죠? 오늘 소개한 5가지 과실수 정리해 드릴게요. 무화과, 매실나무, 감나무, 블루베리, 체리나무였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키워보고 열매까지 수확해본 나무인데요. 처음 시작하신다면 무화과나 매실나무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